네, 8월 28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질어질합니다. 분명히 잠자기 전에는 62,000달러, 63,000달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6만 달러가 깨져 있는 그런 아찔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쉬운 것은 6만 달러를 반납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게 지금 이 정도로 급락이 나와줄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보통 이럴 때는 이 개미털기일 때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뭐 그런 것인가 싶기도 하고, 뭔가 명확한 이유가 지금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틀째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증시와 또 이렇게 반대 방향성 디커플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조금 더 짜증이를 돋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일단 중요한 건 6만 달러 위로 이 강세장, 이번 강세장의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6만 달러 위로 올라서서 놀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지금 단계에서 더 추가적인 조정을 받게 된다면 5만 5천 달러 부근까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하기에는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조금 개미들 놀라게 만들다가 다시 6만 달러 위로 자리를 해주면 참 좋겠다. 어쩌면 그 계기는 8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발표 시점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8포인트나 빠진 30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다시 공포 단계로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빡센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57%대 중반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스탁머니 리잘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3데이 차트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가격 움직임에 휩쓸리지 말아라. 이게 때로는 꽤나 지독할 수가 있다. 큰 그림을 봐야 한다. 비트코인은 지지선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거는 어쨌든 강세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흔들흔들하지만 뭐 과거에도 흔들흔들 하다가 급등, 진짜 쭉 빠지다가도 급등,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강세장 안에 우리가 지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코엔은 비트코인이 강세장 지지대에서 또다시 하락을 했다. 하지만 지난 사이클을 따를 경우에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 그건 금리 인하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세장 지지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6만 달러 밑으로 지금 빠지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의미 있는 강세 사이클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분기점은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9월 18일 이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렉트캐피탈, 비트코인은 현재 축적 범위 저점을 확인하기 위한 리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변동성이 큰 상황이지만 주간 종가가 66,600달러 위에서만 마감을 해준다라면 리테스트에 성공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주간 종가가 굉장히 예쁘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가 기대감을 더 키웠던 게 엄연한 사실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6만 달러 밑으로 빠져 있는 상황, 하지만 이번 주간 종가를 66,600달러 위에서만 마무리를 잘 해준다라면 어쨌든 리테스트 성공했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66,600달러 정도 위에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가지고 며칠 이렇게 조금 하루 이틀 정도만 개미들 놀라게 만들고 다시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죠. 비트코인은 지난 6개월 동안 5만 달러대에서 7만 달러 사이를 횡보하고 있는데, 이건 2019년에서 2020년 7천 달러에서 1만 달러 사이를 오르내렸던 그때를 보는 것 같다.
과거의 차트를 지금과 동일하게 놓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 요번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움직이다가 크게 급등세가 나와 줄 것 같긴 해. 그런데 뭐 과거 때를 꼭 이렇게 대입시켜서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7,000달러에서 10,000달러. 대체 이때 비트코인 안 사고 뭐 했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의 어떤 사이드 횡보 자체가 답답하고 깝깝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고 이 이후에 급등세가 나온 적도 있었다.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TH트레이더 앨런은 가우시안 채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간 차트에서 가우시안 채널은 여전히 녹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여전히 절반밖에 안 온 상태다. 역사상 모든 녹색 채널은 120주 이상 지속이 됐고 매번 추세가 길어지고 있다. 강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는 흔들흔들한 것 같지만 주간 차트 정도로만 놓고 봐도 아직 절반밖에 안 왔어. 갈 길 멀어. 잘 될 거야.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애쉬크립토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월간 차트인데 강세장의 가장 흥미로운 단계는 통상 12개월 동안 지속이 됐다. 2017년 상승장은 2016년 12월에 펌핑이 시작돼서 11개월 동안 이렇게 쭉 진행이 됐다. 2021년 상승장의 경우에는 2020년 10월에 펌핑이 시작돼서 13개월 동안 쭉 이렇게 지속이 됐다. 두 번의 랠리 모두 4분기에 시작이 됐고 곧 열기가 달아오를 것이고 그럴 경우에 앞으로 12개월 동안, 그러니까 열기가 달아오르고 나서부터 12개월 동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역사적인 패턴이 좀 반복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패턴 자체가 똑같이 반복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리듬이라는 거는 충분히 반복돼 왔으니까 그런 상황 정도 우리가 충분히 이번 사이클에서도 바라보고 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알트코인 셰르파,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요게 지금 나오면서 매크로 요인과 비트코인의 잠재적인 대기 매도 물량이 3분기 그리고 4분기부터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 강세가 예상된다. 이전에 71,000달러 부근에서 많은 저항선 리테스트를 받았다. 저항선이 여러 번 테스트되면서 결국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꾸준히 지금 문을 두들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기 호재들도 있는 만큼 결국에는 뚫고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맥스, 과연 비트코인은 언제쯤 정점을 찍게 될 것인가? 2013년도 9,500% 반등을 했는데 이거는 반감기 406일 뒤에 펼쳐진 거고, 2017년 4,100% 반등을 했는데 반감기 511일 뒤에 이루어졌던 거고, 2021년 636% 반등을 했는데 반감기 546일 뒤에 벌어졌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년 6월부터 10월까지가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빡센 모습이 포착되곤 있지만 너무 거기에 마음이 털릴 필요는 없다. 과거에도 한번 털렸다 쭉, 털렸다 쭉, 털렸다 쭉, 지금 털렸고 쭉 될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300%만 상승하면 비트코인은 20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300%, 왠지 이렇게 과거 패턴과 과거 상승률과 좀 비교를 해보면 300% 정도면 충분히 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300% 하면 20만 달러는 또 엄청 큰 숫자다 보니까 진짜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가 리포트를 통해서 9월에 비트코인이 약세 상황을 직면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이 약세를 보이는 시기인 9월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시장의 조정은 비록 일시적이지만 가장 변동성이 큰 자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D마크 지표를 보면 상방향 피로를 가리키는 신호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일간 스토캐스틱이 80% 아래로 하락할 경우에는 56,500달러 리테스트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우리가 바라보고 싶지는 않은데 56,500달러 이 정도 되게 중요한 지지라인 부분까지 한 번 더 리테스트를 펼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향해서 나아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은 정말 좀 보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신호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고를 전략적으로 잘 할 필요는 충분히 있겠죠. 그러면서 중기 모멘텀이 약하고 D마크 지표의 월간 역추세 신호는 2달 동안의 추가적인 조정 국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가격의 저항 라인은 7만 달러. 그래서 조금 더 한 2달 동안, 2달 동안이라고 하면 2달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9월 18일에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나면 그때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위험자산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2달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 자체적인 시그널은 이런 것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월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는 2013년 이후에 마이너스 상황이 훨씬 많았어요. 9월에는. 그래서 9월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약세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도 과연 어떤 모습 보여주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 갖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금리 인하 이슈가 9월에 떡하니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마이너스 상황보다는 그래도 작년처럼 플러스 상황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펼쳐져야지 또 펼쳐졌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차분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9월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지가 마이너스 4.78이에요. 플러스 기간은 3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였고 최악의 경우가 마이너스 19%까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에 9월에. 그래서 9월에는 평균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4.78% 하락했던 시기였다. 하지만 올해 9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의미가 큰 전폭적인 재료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기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금리인데 어쨌든 금리 인하는 지금 100%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상황과 이제 9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노동 데이터를 바라보고 나면 이게 연준이 금리 인하의 어떤 강도를 어느 정도로 취할 것이다 라는 게 조금 더 선명해지겠죠. 지금 현재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인하 가능성이 64%, 0.5%포인트 빅 스텝 빅컷을 달행할 가능성은 36%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40% 가까이 된다는 것은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이 꽤나 깊숙하게 반영되어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만약 이번 사이클 지금 9월부터 펼쳐지게 될 금리 인하는 막연하게 반갑고 해피한 금리 인하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미국 서민들 사이에서 이미 경기 침체는 현실이다 라는 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냥 좋아할 부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피보팅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 시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정도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